우리가 도시지역은 뭐로 나눈다? 공법상 주상공록으로 나눈다. 주상공록. 주상공록은 어떤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걸로 나눠.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상업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일자리에.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지금은 그거를 낼 수 있게 해요. 법인을 1인 법인이나 이런 거를. 자,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거를 하면 투자는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어떤 방법이냐면 세테크를 할 거냐, 세금을 아껴서 할 거냐, 그죠? 가장 중요한 요소죠. 가격 차이를 내서 먹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테크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걸로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물건을 샀는데 세 개를 샀는데 하나는 무지하게 돈이 남고 하나는 돈이 본전이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된 거를 할 때 마이너스 된 거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남아서 못 파요. 합쳐서 파는 경우가 많죠. 상계 처리하는 거.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상계에 대한 게 굉장히 심해요. 법인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건을 마이너스 되는 물건이 플러스 되는 물건이 있었을 때 반드시 마이너스 되는 물건하고 같이 상계 처리해버려요. 강북쪽의 거를 주로 얘기했어요. 강북쪽에. 이번 거는 강남쪽의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 그러니까 권역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 재개발도 배우고 재건축도 배우고 다른 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돼요? 어려워져. 또 하나는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강남을 얘기하면 두 개의 권역이 있어요. 두 개의 권역. 두 개의 권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남권역, 동남권역. 굉장히 크죠. 우리가 서남권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쪽이에요? 현충원을 끼고 여러분들이 이수대교, 지금 이쪽이 동작대교죠. 동작대교를 끼고 쫙 잘라져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동작대교를 놓고 쫙 잘라지는 게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이 잘못 알아서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동작대교예요. 동작대교를 놓고 쫙 갈라져요. 자, 우리가 영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영동이 있죠? 영동이라는 게 뭐예요? 영등포의 동쪽. 그러니까 옛날은 다 이쪽 서남권역이 거의 뭐였다는 얘기예요? 영동이에요. 영등포. 영등포를 기점으로 한 거예요. 어느 것 때문에? 나루터나 이런 거가 포가 있는 거예요. 영등포, 마포, 노량진 이런 것들. 노량진 군사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항구예요. 항구. 나루터가 있었던 자리들. 나루터가 있었던 자리들에서 뭐가 발전하는 거예요? 길이 발전하고 위쪽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건 영등포였어요. 영등포를 가면 그래서 영등포 쪽 서남권역에 보면 서남권역을 놓고 보면 이쪽이 남쪽권역에서도 뉴타운이 많은 거예요. 왜? 구도심은 뉴타운. 구도심은 뉴타운이에요. 그리고 동남권역에서는 뉴타운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여마천 뉴타운과 지도를 보셔야 된다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거여마천 뉴타운과 어디? 강동 천호 뉴타운과 두 가지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거여마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외곽순환도로라는 데 서울 시내지만 외곽순환도로 밖에 있는 유일한 동네예요. 서울 시내지만 시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그만큼 거여마천이 외곽으로 빠졌는데 거여마천이 좋아지는 가장 큰 유권 중에 하나가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또 위에가 가밀지구. 지난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교남 신도시가 그 위쪽으로 있는 거예요. 외곽순환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사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있는 거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남쪽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강남쪽은 두 가지. 뉴타운 지역과 무슨 지역? 재건축 지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강남은 왜 재건축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번 주에 가는 게 이제 방배 5구역인데
몇 명 안 신청하더라고. 방배 5구역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택 재건축이고 방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바뀌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방배 지역이 바뀌면 반포 지역, 방배 지역 이제 그쪽으로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이 되는 유일한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하는 유일한 말은 아니고 지역 가운데 하나. 지역 가운데 하나. 그래서 방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배가 유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나 이런 거는 서열화, 지역 입지에 대한 서열화가 이 방배나 이런 쪽, 우리가 얘기하면 강남 쪽, 동남권과 서남권은 입지로 거의 다 이제 판가름이 나요. 또 하나는 면적. 얼마큼 면적이냐에 따라서,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양쪽, 우리가 항상 보면, 지난 시간에 내가 그건 안 넘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와 순환을 하는 도로가 있어요. 순환하는 도로는 밑으로는 남부순환도로, 그죠? 순환이 써있죠. 말은 남부순환도로예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내부순환도로 써있죠. 그죠? 남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자, 우리가 내부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여러분들 성북구 위에 지도를 보시면 성북구 위에 내부순환도를 보면 양쪽이 딱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뉴타운이 두 개가 나와요. 내부순환도로로 교차점이 두 개 나오는데 동쪽으로는 장이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고 동쪽으로는 장이 뉴타운. 찾았나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내부순환도로를 쭉 타고 가서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가제울 뉴타운이 나와요. 가제울 뉴타운. 찾았어요? 가제울 뉴타운이 나오는데 이 가제울 뉴타운이 나오는 데를 보면 양쪽 면적이 비슷해요.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자, 우리가 장이 뉴타운 면적과 가제울 뉴타운 면적을 색칠을 해보면 면적이 비슷해요. 근데 장이 뉴타운은 뉴타운으로서 끝나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강북 지역의 제일 핵심 지역 뉴타운 가운데 하나가 장이에요. 근데 뭐가 많이 빠진 거야? 구역 해지가 많이 됐죠? 많이 됐어요. 근데 가제울은 천천히 가면서 원래 서북권은 주목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옛날부터 서북권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동북권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살지만 서북권이 특히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서북쪽으로는 시구문, 그러니까 우리가 홍제동 쪽이 옛날에 화장터가 있던 자리예요. 홍제동 쪽이 화장터가 있던 자리가 그 화장터가 어디로 옮긴 거예요? 벽제로 옮긴 거예요. 벽제로 옮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홍제동이 옛날 어른들은 가기 싫어하는 동네죠. 그죠? 옛날 어른들은 가기 싫어해요. 근데 홍제동 가면 또 싫은 게 뭐예요? 다 산악지형이죠. 인왕산자락이 산악지형. 그렇게 도를 하거나 하면 경기공자이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경우예요. 가서 보시면 공사비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제일 초기 분양가 자체도 엄청 높은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위 같은 거는 평지야. 거기 평지. 그리고 어디도 평지예요. 가제울도 거기 평지. 근데 가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죠. 장위는 더 이상 이제 들어갈 게 없어. 6구역, 4구역, 6구역에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 끝이야. 근데 가제울은 그 옆이 뭐가 더 들어가요? 수색이 있죠. 수색 뉴타운. 가제울 옆에 수색 뉴타운. 가제울 옆에 수색 뉴타운 있죠. 네. 수색 뉴타운 있고 수색 뉴타운 건너편이 뭐예요? 상암지구. 일자리죠. 일자리. 막강한 일자리가 있잖아. 일자리. 광역 중심의 일자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보면 뭐 성산시장이라 그래요. 대우, 선경, 또 뭐예요? 대우, 선경, 경남인가? 그쪽 대우, 선경. 그쪽 아파트가 또 재건축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우리가 C형 들어가는 거 있죠. C형. C형은 뭐죠?
그치. C가 주는 영세민 아파트예요. 그래서 C형, 그걸 줄여서 C형. 그러니까 C형자가 들어간 거가 또 뭐가 있어요? 문정시형. 문정시형, 그죠? 문정시형은 어떤 거에 유래가 되냐면 올림픽이라는 걸 우리가 치르면서 올림픽이라는 거, 88 올림픽을 했죠. 88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 역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올림픽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들은 다 올림픽 기점으로 바뀐 거야. 노원도 올림픽 기점이고 노원, 중계상계하계도 올림픽 기점이고 그래서 올림픽 전에 86년 전에 다 뭐가 된 거야? 지어진 거야. 목동도 올림픽 기점이에요. 목동 1단지부터 13단지까지가 올림픽 기점으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것들이 지금 양쪽 동쪽 서쪽이 있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양쪽 서쪽에 다 놓는 거예요. 그 단지들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동은 비싼 동네를 만들려고 한 거였고 그래서 평수가 다 넓어요. 쾌적하고 목동의 축소판이 노원에 가면 있어요. 평수가 좁아. 그리고 뭐예요? 도시계획이 좁아. 같은 맥락이야. 가서 걸어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단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야. 응?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휴먼링,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에 나오는 휴먼링이나 이런 것들이 목동에 가면 비슷한 걸로 형성이 돼 있어요. 휴먼링이라는 게 그게 비슷하게 그때 이미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지금 가재울 쪽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장애하고 비교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이 돼 있는 거에 대한 거가 있는 데가 가격은 더 올라갈 미래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에? 지난주 거 생각 안 나요? 어쩔 수 없지.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 남쪽으로 갔을 때는 어떤 거냐면 교통호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통호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쪽 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가 반포지구예요. 반포지구를 지도에서 보시면 반포지구가 있는 데가 노량진 9호선 라인으로 쭉 가서 이 라인들이죠. 그러니까 반포주공이라고 해요. 주공. 주택공사가 하는 거예요. 이 주공과 시형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주택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다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나라가 서울이 급속하게 팽창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사에서 팽창을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택 보급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듈화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 걸 갖고 오냐면 일본 설계를 갖고 와요. 일본 그 국민주택 규모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국민주택 규모가 몇 평이에요? 10평, 11평이에요. 10평, 11평. 일본 가서 그래 조그만 거야. 걔네들은 공급할 때 걔네들은 그래서 조그맣게 움직이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공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올려요.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로? 8사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8사가 나오는 거야. 네? 우리는 못 살겠다. 야. 우리는 좀 넓게 사는 쪽이에요. 일본 친구들은 좁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편이고 우리는 좀 넓게 사는 편이고 우리 그래서 8사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8사 규모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것들이 뭐냐면 8사 기준이냐 아니면 그보다 좁은 거냐 라고 해서 들어온 것들이 다 뭐냐면 고독지구나 우리가 과천이나 반포나 이런 개포 이런 데들이 다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고독이나 이런 데 다 조그만 것들 같죠. 10평 11평짜리 막 때려졌어요. 막 그때는 뭐예요? 밀고 주택공사가 수용을 해서 그냥 지으면 돼. 그리고 또 뭐냐면 뭐가 필요가 없는 거야. 땅값이 없으니까 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땅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해서 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가 소송전에 걸려서 했던 데가 어디냐면 용산에 가면 서부 이천동에 시범 아파트라고 있어요. 67년산 아파트가 있어요. 그 67년이면 여기 애즈가난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걔가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가 서울시에서 옛날 67년에 분양을 해서 갔는데 준공을 해서 갔는데 분양은 그 이전이었고 시범적으로 찍은 아파트예요. 6층짜리 뭐 이런 건데 문제는 그때 분명히 땅값이 거기는 없었던 데야. 그래서 아파트 값으로만 계산한 거야. 근데 그때는 집합건물법도 없고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사람도 분양했던 사람도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고 소리도 없고 소리만 뭐만 나오냐면 땅은 서울시 소유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서울시 소유로. 그래서 몇 년 동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어떻게? 결국 땅은 서울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료를 내야 돼. 지료까지는 안 받지만 뭐는 하겠다? 나중에 용산 재건축을 하면 재개발을 하거나 이러면 뭐를 하겠다?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땅에 대한 게 가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부동산의 가치가 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대출 나오는 게 얼마였어요? 주택공사에서, 주택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 12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아파트 하나당. 그것도 정부가 보증서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근저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폭등하니까 집값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재산적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재산적 가치가. 자, 이제 그런 거 시기에 지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얘기하면 올림픽 전후로 지어진 아파트들과 얘네들은 어떤 거예요? 반포주공, 개포주공, 잠실주공. 지금 다 뭐예요? 잠실주공 5단지만 남은 거죠? 잠실주공 1, 2, 3, 4, 5단지 중에서 4단지까지가 다 재건축이 됐고 5단지만 고축이 남은 거야. 잠실주공 주변까지 진주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까지가 다 그때 당시에 들어가면 나중에 좀 들어갔지만 잠실주공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들어갔고 또 하나는 뭐예요? 5층짜리로 막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지 구성이나 이런 거가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야? 그냥 1층에 쫙 밀고 뭐만 나는가? 상하수도만 깔고 뭐만 해? 5층짜리를 빨리 지어야 돼. 5층짜리를 부실하게 짓든 뭐하게 짓든 빨리 지어야 돼. 그런 것들이 어느 거 한강펜션도 그런 시기에 동쪽으로 아주 강북쪽으로는 한강펜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지어졌던 거. 그때 지어졌던 것들이 지금 이제 그때도 이 반포 쪽은 좀 넓은 집을 지었어요. 조그만 집을 지은 데는 어디야? 개포. 조그만 거만 잔뜩 지어진 거. 개포. 그래서 지동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 개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못 사는, 옛날부터 못 사는 동네. 그리고 음마하고 우선미가 잘 사는 이유가, 거기에 학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음마하고 우선미가 다 넓은 평수야. 강남에 왔는데 음마, 우선미가 다 넓은 평수고, 음마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가면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때만 해도 제일 좋은 고급 아파트였어요. 4400세대에 제일 좋은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있고 제일 그 옆에 청실, 홍실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퍼스티지로 바뀌었지만 청실, 홍실 엮어서 잘 살자 이런 뜻이야. 옛날에는 영어도 못 쓰고 뭐로 쓰고 순 한국말로 쓰게 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다 5층짜리 재건축을 해서 거의 다 간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가죠.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했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 나가는 거예요. 반포주공. 이게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지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나누기에는 저밀도 이렇게 저밀도. 그러니까 5층짜리 같은 경우가 나가는 거 용적률 100%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저밀도 재건축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저밀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저밀도 재건축이 있는 게 아니고 주택 재건축, 방배 5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밀도 재건축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방배 5구역도 주택 재건축이니까 용적률이 높겠어 낮겠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업성,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뀌면서 우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반포지구가 바뀐다는 거는 주변의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상승시키는 요인이 나와요. 재건축을 한다던가 이러면 뉴타운이다 재건축을 하면은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뭐가 들어와요? 좋은 조건이 들어오죠.